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자산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금, 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삼성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람코 들어가 있고. 근데 그중에 우리가 5년 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비트코인만 아직도 전 지구인들의 대다수가 저건 5년 있다 없어져.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유일하게 시총이 높은데도 아직도 존폐, 사활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없어져 라는 생각을 버렸을 때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주는 못 본 친구가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최대 회계법인의 부사장까지 하셨던 아이고. 회계사께서 전화가 와갖고 태민아 10년 전에 네가 얘기할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였지?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뭐 알아서 뭐해 마음 아프지 그랬더니 지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그때 $200였던 것 같은데 200달러? 네, 30만 원. 네.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게 진심이다. 그래서 진짜로 내년부터 막 정책을 쏟아내고 법안을 네. 쏟아낸다. 그리고 비축 자산으로 막 법 만든 대로 연에 20만 개씩 모은다 5년 20만 동안. 개. 그러면 이 가격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불러달라라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인 시장도 아주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이시죠. 오태민 작가님 모시고 지금 불장이라고 하는 코인 시장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이제 한 6개월 조금 더 돼서 나오셨는데 네. 그때랑 지금의 분위기는 또 막 어마어마하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도 뭐 한 1억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뭔 소리냐 막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뭐 끝났다 이런 얘기들 항상 있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기세를 이제 타고 와 이제 막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달러로 봤을 때 10만 달러를 뭐 기준으로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10만 달러 돌파는 뭐 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돌파라는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네. 터치는 하죠. 14만 달러를 가더라도 네. 돌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1달러, 1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네. 그 각각의 허들을 넘는데 최소 1년 반, 최대 뭐 3년씩 걸립니다.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10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돌파라는 표현 대신에 이번에 불장에서 10만 달러를 터치하고 넘어가는 그냥.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고 네. 한다면 제 느낌에는 90% 확률로 그럴 것이다. 물론 이제 워낙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뭐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막 그렇긴 하지만 이번 장에서 그 정도 이상은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런 비유를 썼는데 원래 반감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거든요. 네. 근데 쓰나미까지 생긴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데 쓰나미까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쓰나미가 없어서도 물이 들어오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좀 독특한 캐릭터가 주변에 암호화폐 인사들을 쫙 포진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는 그 쓰나미가 이제 한국 시장도 덮치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트럼프는 왜 갑자기 암호화폐 쪽과 연결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진짜 이거 재밌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뭐 선거 공학적으로 보셨나? 왜냐하면 미국에는 암호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략 네. 1,8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유권자들이 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실제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굉장한 경합으로 봤잖아요. 네. 그래서 경합주에서는 그 5%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표 계산을 한 거다라는 생각도 저도 처음에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제가 그 이 비트코인을 10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족보에 어긋나는 말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뭔가 좀 공부가 돼 있다는. 그렇죠. 그리고 공부가 아주 고급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해제하려면 강의를 몇 개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한양대 최고의 과정 네. 비트코인 화폐 철학 최고의 과정 마지막 강의를 제가 했는데 그 1시간 내내 트럼프가 이 말 한 문장 한 걸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그 정도로 각각의 말들이 다 그 족보가 있는 그런 네. 말들이어서 저도 야, 이 할아버지 진심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작년에 좀 사법적 리스크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네. 조지아주에서 기소당할 때 머그샷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면 네. 찍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NFT를 발행했어요. 그게 아마 본인이 알아서가 아니라 아들들이 하자 그래서 했을 텐데 네. 그거를 팔아갖고
사갖고 또 선거 자금으로도 쓰고 그걸 사면 이제 또 플로리다로 자기 저택으로 불러서 뭐 맞아요. 만찬도 하고 뭐 네. 이런 걸 하면서 이 젊은 세대는 한국이나 미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재밌다. 이게 어필이 되니까 본인도 이게 뭐지 하고 아마 올해 들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제 추론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그 본인에게 어떤 뭐 유리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인들은 다 표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 그래서 5%의 어떤 뭐 유권자. 예, 그거 이제 우선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공부가 좀 되어 있으니까 이분의 말을 이제 이분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제는 야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하는 말들이 될 테니까 우리가 미리 이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이제 새로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해갖고 막 여러 정책을 쏟아내기 전에 네. 우리가 이 남은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죠. 그러면은 이제 당선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당선됐는데 그러면 뭐 솔직히 우리나라는 약간 말 바꾸는 것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주변에 포진했다는 거는 네. 이제 당선 이후로 이제 미국의 어떤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도 이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 이런 것들을 좀 밀고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분이 저도 지금 좀 약간 제가 왜 작년에 부익남에 나와서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사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사실 좀 쫄렸거든요. 사기는 좋은데 맞아요. 방송에서 또 대형 유튜브에서 여기 사라고 했다가 또 안 되면 나는 그렇지만 또 대표님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다 샀으면 뭐 다들 지금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때도 제가 질렀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질러야 돼요. 네. 질러서 얘기를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뭐에 대한 전략이냐면 중국에 대한 견제책으로 최선책이라는 걸 안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네. 어떤 의미로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제 얘기가 좀 이렇게 추론이 많이 들어간 좀 과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네, 그냥 네, 참고만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여러 번 불장을 맞았는데요. 중국은 불장이 올 때마다 소방수를 자임했습니다. 네. 처음이 2013년인데 그때 막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에 나온 법무부 차관보가 비트코인은 되게 전도 유망한 기술이다 해갖고 막 가격이 치솟았어요. 일주일 만에 10배가 넘었는데 네. 그때 중국의 인민은행 행장이 중국의 모든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두로 명령을 내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확 거품을 껐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2차는 2017년도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불장이죠. 네. 그때는 중국인들이 거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거래를. 1월 달에 통계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지고 뭐 달러로도 사고 엔화로도 살 거 아닙니까? 네. 위안화 비중이 99%. 중국인들이 그만큼의 자본을 유입한 거는 아니고 네. 순 비중은 한 70% 정도 될 텐데 하루에 시장 안에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99%까지 잡히니까 중국 당국이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거래소를 폐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2018년도 거품이 꺼지는 데 영향을 미치죠. 2020년도 거품, 2021년도에는 뭘 하냐면 어떻게 소방을 하냐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다 내보냅니다. 네네네. 이제 2025년이잖아요, 내년에. 네. 그럼 이제 만약에 트럼프 발로다가 막 불장이 와요. 그럼 이거 꺼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떤 뭐 자산을 옮기고 뭐 밖으로 좀 유출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안 남았어요. 네. 하나 남은 게 소유 금지. 소유 금지. 예, 근데 네. 소유 금지를 하려면 2017년도에 거래소를 금지하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소유 금지를 하려면 소유 여부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2017년도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부 암암리에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악이 안 돼. 그래도 지금 중국은 이거를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 자유화에 원래 익숙한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을 뺀 많은 나라들은 자본 자유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본만 해도 이 미국의 자본 자유화를 따라가는 되게 고생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많이 체질을 개선했지만 네. 중국은 절대로 못 따라가죠. 중국은 지금 자본 자유화를 안 하고 있는데도 국부가 계속 유출이 되거든요. 한 달에 한 500억 달러 유출된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는데 500억 달러가 중국의 한 달 무역 흑자 금액입니다. 무역 흑자 금액만큼 중국의 부자들이 외국으로 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합법화되고 막 이러면요, 엄청난 돈이 중국에서 유출이 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전략적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거 우리한테도 불리해. 근데 중국한테 아주 불리하지. 중국의 내부에서 돈을 빼버리겠다 이걸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좀 그 코인을 활성화시키면 네.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든 사서 돈을 막 외부로 유출시킬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의 그 민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잘 살게 되면 결국은 네. 언론도 그 풀고 금융도 풀면서 점점 그 자유화 국가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제조업은 국가 통제하고 잘 맞아요. 네. 근데 금융은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는 금융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런데 중국은 이 금융도 안 풀고 문화도 안 풀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융이 그 완전히 물이 새듯이 새버리면 네. 이 통제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다본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이 뭐 그걸 혼자 깨달아 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기보다 어떤 책사가 있다. 띵크탱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공화당 핵심부에 띵크탱크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페이팔 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통령을 이번에 배출한 게 페이팔 사단이거든요. 네, 네. 팔란티어의 피터 티엘이 일론 머스크하고 페이팔을 만들었죠. 네. 1996년도에 그리고 그 제이디 벤스가 피터 티엘이 만든 펀드에서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제이디 벤스가 여러 후보를 제치고 트럼프의 부통령이 됐거든요. 네. 아들하고도 친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네. 제이디 벤스 자체가 비트코인 홀더고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밀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쓰나미가 지금 온 거잖아요. 원래도 반감기인데 그러면 원래 반감기라면 한 보통은 그 예전에 추세를 봤을 때 뭐 한 1억 뭐 7, 8천, 2억 뭐 이렇게도 가는데 이게 막 더 밀려가는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럴 확률이 더 것 높아졌다? 같아요. 저도 이제 진짜 1월에 이제 2월 초에 이제 미국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어떤 걸 할지를 보고 이제 저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원래 반감기라면 지금 2.5배를 반감기 전으로 보면 대략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선을 네. 9월 달에 찍고 폭락하는 패턴으로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진지하다면 네.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질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어쨌든 ETF 관련해 가지고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미국이 좀 가격 통제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런 거는 아닌가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금이 그렇거든요. 금들이 그 금융기업들이 금계금의 뭐 상당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금으로는 한 20%지만 금계금에서는 상당 퍼센트를 다 금융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금값을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요동칠 수도 있는 건데 상당히 그 억제를 하죠. 금은 여러 가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금값이 너무 치솟거나 너무 네. 하락하는 것은 경제 전체에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공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요. 네. 그러려면 이제 금융기업들이 한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한 20% 정도 이상을 이제 통제하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더 많이 사야 되고요. 희망적인 건 올해 1월에 ETF 통과되고 지금까지 미국으로 유입된 비트코인이 ETF를 통해서 유입된 비트코인이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요? 100만 개 그러면은 정도. 5%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내년에는 그게 200만, 300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통제권에 근접해 가는 건가요? 그렇죠. 내후년쯤에서 이제 한번 시장이 꺾여가지고 위축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일반이나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한 20-30%를 쥐고 있다면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심리를 장악할 수가 있죠. 사실 뭐 금도 뭐 원래라면 이 가격이 아니라 더 비싸져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그렇죠. 이제 뭐 누가 누르고 있다 뭐 그렇죠. 무슨 뭐 골드먼삭스 뭐 JP 모건이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던데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어쨌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세력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어쩌면 그러려고 이렇게 파란 깃발을 올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미국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원 다르파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거기서 이미 그 외주를 줘서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외주를 줘서 리포트를 받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공개를 했고 일부는 비공개를 했는데 주된 관심이 이거예요. 유사시에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만약에 중국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을 때 미국의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중국이 만약에 그것을 시장에 던지면 네. 미국의 금융 혼란이 온다. 이런 시나리오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지금 올해 와서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트럼프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ETF도 승인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죠. 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겠다. 그렇지. 중국 정보 많이 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네. 우리가 많이 가지면 되지 않냐. 네. 그러면 오히려 가격을 낮춰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격을 한번 펌핑하고 확 낮아졌을 때 사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사실은 ETF 통과되고 한 달 정도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개미들하고 게임하면 늘 이겨요. 개미들은 속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호재 아니었어. 근데 네. 진짜 저는 그때 1월 달에 방송 나가서 이 호재다. 네. 호재 맞아요. 맞는데 그런 얘기 해주세요. 반응 안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2월 달에 막 구정빔 해가지고 올랐거든요. 네. 구정민.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네. 또 자신감을 잃어요. 또 개인 네. 투자자들은. 그러다 결국 영락 없이 물론 트럼프 당선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있지만 어쨌건 원래 패턴이 반감기하고 6개월이나 7개월 지나면 이런 분위기가 네. 됩니다. 원래 네. 트럼프가 아니어도. 근데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알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막 그러니까. 공약을 막 쏟아낼 것 같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요즘에 뭐 약간 조정은 받는다고 하지만 네. 다들 지금 그 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조만간 뭐 하나 비트코인 관련된 뭐 얘기할 거다. 네. 암호화폐 뭐 한다. 얘기하면은 그때 또 막 쏘지 않을까라는 걸 막 기대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반대로 지금이 약간 조금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걸 좀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장은 늘 선반영을 하죠.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런 난리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해리스가 됐다면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해리스가 되면 내년에 망했을까 비트코인이 아니요.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해리스가 네. 됐어도. 그러니까 네. 해리스가 됐으면 내년에 오를 걸 트럼프가 됨으로써 그것이 11월, 12월에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지는 점에 수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트럼프의 공약은 여러 공약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가 선거할 때는 공학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는 야당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 사회 여론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그럴 수 해버리는 있죠. 식으로 가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결국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그 수렴점을 수렴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게 진심이다. 네. 그래서 진짜로 내년부터 막 정책을 쏟아내고 네. 법안을 쏟아낸다. 그리고 비축 자산으로 막 법 만든 대로 지금 막 연에 20만 개씩 모은다 5년 20만 동안. 개. 네. 그러면 이 가격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뭐 어쨌든 거기야말로 최고 전 지구적 세력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매집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금처럼 되는 거죠? 디지털 금화된 거죠 이미? 예, 그렇죠. 올해 1년 가까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유입됐는데 그걸 분석한 걸 보면 어디서 왔냐 하면은 금 ETF에서 빠진 게 왔습니다. 아 금에서 빠진 거예요? 네. 금에서 빼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신사 루미스 상원위원회 법안도 그 배경이 보면 중앙은행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기금. 네. 세금을 거두면 이제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 월가나 미국의 띵크탱크들은 이 블록체인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일단은 이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이거를 금과 지금 임박한 시대의 금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거잖아요. 금이라는 거 어찌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도 똑같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죠. 네, 더 더 잘하죠. 기능상으로는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도 막 모으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금 모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코인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중국을 의식한다면 미국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한테 빅엿이죠. 지금 중국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금을 모으고 있어요. 네. 중국은 금을 모으는데 미국은 비트코인을 애써서 안 모아도 돼요. 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네. 한국 정부가 지금 우호적인 환경 안 만들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은 세금 매기는데 미국은 지금 세금 없애려고 원래 하잖아요.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하면 전 세계 많은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모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 어느 시점에 야 금 그거 뭐 그냥 못 쓰는 쇠야. 진짜는 비트코인이지 해버리면 중국이나 이런 데는 뭐지 이거. 그러게요. 사실 뭐 금이라는 게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그걸 믿어주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더 이상 뭐 안 하겠다고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금 시총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허황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우리 같이 오래된 비트코이너들은 원래 비트코인을 원래가. 달러랑 비교하는 거는 좀 네. 너무 과격한 생각이고 우리는 보통 소박하게 금하고 비교했죠. 네. 그래서 소박하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근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분에까지 왔습니다. 벌써 지금 7위까지 갔더라고요. 시총 7위. 그래서 이제 진짜 10배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항상 도는데 그러면은 시장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지형이나 이런 것들도 한 1년 전 대비 많이 우호적으로 된 거네. 비트코인 쪽에. 아무래도.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분위기는 확 바뀌었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네. 불과 4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에 저한테 전화가 3통이 왔는데 네. 한 3달 전, 4달 전에 비트코인 시장 좋았을 때 네. 올해 봄에 잡혔던 강연 취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가 대학이고 하나가 기업이고 하나가 네. 뭐 기관인데 네. 하루에 3통을 전화를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잡아놓고 네. 가격 안 좋다고 취소하냐? 그게 불과 3달이에요. 3달. 근데 지금은 다시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지금 제 스케줄 지금 터져서 제가 하루 3탕 4탕해서 지금 아내가 스케줄 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도 영상 예전에 올렸던 그 영상에 지금도 막 댓글이 달리거든요. 이제 막 신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막 신이 된 사나이다. 막 이렇게 막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상 작가님은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장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멈춰 있는 시계인데요. 네. 그 하루에 2번 맞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두 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실 이게 참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해보면 참 쉽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워낙 이게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와, 이게 뭐 1억 찍었다가 또 막 뭐 7천 갔다가 다시 또 막 1억 5천, 4천 막 가니까 야, 이걸 어떻게 가지? 뭐 이런 생각도 막 계속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판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주는 못 본 친구가 있는데 네, 네, 우리나라 네. 최대 회계법인의 부사장까지 하셨던 아이고. 회계사께서 네. 전화가 와갖고 태민아 10년 전에 네가 얘기할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였지?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뭐 알아서 뭐해 마음 아프지. 그랬더니 지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그때 200달러였던 것 같은데. 200달러? 네. 아. 30만 원. 네. 네. 맞아. 그랬더니 그거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안 되지. 네. 네. 이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연봉이 높은 거하고 아, 그렇죠. 이 자산이 큰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는 뭐 2, 3천만 원만 사놨어도 사실 뭐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때 이미 억대 연봉자였고 뭐 정신없이 바쁜데 바빠가지고 못 산 거예요. 아, 머리 맞아요. 되게 좋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모르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존재라는 걸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되면 뭐 바쁜데 뭐 그렇죠. 지금 그런 생각으로 했던 거잖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경험한 게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달 전에 아빠는 왜 비트코인 안 샀냐고. 이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어가지고 야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한테 왜 강남 아파트 안 샀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샀게 해가지고 샀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더 남았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은 24년에라도 살 걸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변동은 계속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이제는 인정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시총이 7이잖아요. 네. 6이 이제 7이 엄청 왔다 큰 갔다 거잖아요, 이제는. 하는데 네. 그러면 근데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자산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금, 은, 뭐 네. 들어가실 애플. 거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삼성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람코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5년 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 아무도 없어요. 오직 비트코인만 아직도 전 지구인들의 대다수가 저건 5년 있다 없어져 이렇게 믿는 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유일하게 아주 이렇게 시총이 높은데도 아직도 존폐 사활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없어져 라는 생각을 버렸을 때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긴 금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데 근데 이거는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제 없어지진 않고 이제 영원히 갈 거야 뭐 무조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마 안 들어오던 자금들이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위 안에 들지도 않는 삼성전자가 5년 안에 그거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뭐 누가 네. 귀담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길 나가서 물어보면 대다수 뭐 그렇게 생각해요.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하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산 각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은 좀 된 것 같고 대부분 뭐 디지털 금이다 정도까지는 그래도 쉽게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워낙 변동성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더 어려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왕 사는 거 좀 싸게 사고 싶기도 하니까 원래 패턴대로라면은 반감기는 언제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년 9월을 보죠. 원래 내년 9월까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추세인 건가요? 7월에서 9월까지는 되게 위험한 시기예요. 네. 이게 만약에 트럼프 요인이 없는 그냥 평범한 반감기라면 네.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진짜로 이렇게 속이거든요.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다시 조정받고 최근처럼 다시 네. 올라가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그냥 내려가요. 그냥 스키로 따지면은 그 프로 코스 활강을 그냥 쫙 그렇죠.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거 그거 저는 여러 번 탔거든요.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게 원래 반감기라면 뭐 7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올 건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쓰나미하고 결합이 되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게 반감기가 그렇게 왔다는 건 결국에 어떤 뭐
과열된 자금 집중이 어쨌든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었던 건데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거, 말 그대로 지금 시총이 이렇게 큰데 빠져나가는 그 흐름을 트럼프가 막을 수도 있을 정도가 될까요, 이게? 여태까지 반감기가 빠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결국은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단기적인 희망이 다 꺾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실제로 너무 과장된 어떤 프로젝트에 몰빵을 했거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오르면 그 현상이 좀 덜한데 이제 알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불장에서는 막 일주일 만에 100배 막 네. 이렇게 올라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모았다가 그게 사기로 판명이 난다거나 네. 루나 사태가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거 자체가 뭐 다른 이유로 붕괴가 된다거나 네. 이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꺼지면서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의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면 2025년도에는 되게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 뭔가 할 거예요. 코인을 산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죠. 2018년도에 페이스북의 저커버크가 네.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상원에 끌려와갖고 맞아요. 엄청 혼나고 DM으로 축소했다가 나중에는 그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2025년도 트럼프가 환경을 만들어내면 기업들이 뭔가 했을 때 네. 2018년도에 마크 저커버그처럼 혼나지도 않고 그걸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은 원래 부가가치를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코인하고 결합을 하면 이게 블록체인이 단지 뭐 고양이 그림 뭐 이런 게 아니라 애들 장난 원숭이 뭐 지루한 네, 원숭이 네, 이런 게 네, 아니라 네.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검증이 되죠. 거기서 뭐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사용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화폐처럼. 그러면 진짜 챕터 바뀌어요. 2025년. 아마존 내부에서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웹툰을 네. 아프리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존의 결제망으로 하면 우리 네이버 입장에 돈을 받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 작가한테 돈을 줄 방법이 없는데 네. 왜냐하면 달러로 줘도 이제 그 나라가 약탈적 환율로 뺏어버리는데 이제 코인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게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네이버 코인으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어쨌든 이제 환율 그렇죠, 개념으로 그렇죠. 이제 연동되니까. 그렇죠. 전 세계 다 가서 전 세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국경을 쉽게 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심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정부나 이런 데서 좀 막았겠죠. 아무래도 뭐 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좀 붕괴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커버크 망가지는 거 보고 혼나는 거 보고 멈춘 거죠. 네. 근데 이번에가 그렇게까지 갈까요? 왜냐면 뭐 아무리 트럼프여도 기존의 어떤 기득권도 있고 할 텐데 이게 뭐 바로 그렇게 막 확확 바꾸기는 좀 어렵고 이제 시범 사업 정도. 기득권들이 자기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깨닫기 전에 아마 맥락이 바뀔 거예요. 기득권들이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득권이라는 거는 사실 없었고 네. 기존에 그냥 주로 경제학자가 중심이 됐던 기성화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그냥 혐오감, 무지 이렇게 반대한 건데 이게 등장하면 이제 만약에 가상자산하고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기존의 IT 기업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금융기업들이 완전히 도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들이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 지금.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은행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일종의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빠르시네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단말기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다르죠. 그렇죠. 단말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중간을 거치지 않고 가는 가치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는 우리나라과 관련이 있어요. 애플, 삼성전자예요. 네, 결국에는 뭔가 물건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이게 서로 그렇죠. 트랜스퍼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그 더 가치를 받는 건가요? 그럴 때 그 네이버 코인, 애플 코인, 삼성 코인의 담보물이 딱 두 가지 종류일 거예요. 하나가 비트코인, 하나가 미국 국채. 담보물로 미국 국채가 전자화되어 있거든요. 네. 담보물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담보물을 갖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기는 스테이블한 애플 코인이나 삼성 코인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근본이제처럼 이제 비트코인 그렇죠. 본위제로 해서 이제 나름의 어떤 화폐들이 네. 생기는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은 뭐 한 조금 더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과거처럼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안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쭉 간다면 정책적으로 다른 그림이지 하락이 안 오는 건 아니죠. 하락은 또 와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전에 이미 그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붐업됐다가 다 꺼졌어요. 기업형 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쫙 오르죠. 네. 그럼 시장의 법칙대로
과도한 기대로 올라가는 시장은 반드시 꺼집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패턴처럼 9월까지 쭉 가다가 한번 꺼지고 또 한 2, 3년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동을 칠 거야. 2025년 내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좀 뭐 매수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만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알트코인은 요동을 더 많이 치잖아요. 얘는 그렇죠. 뭐 난리가 나니까. 예. 알트코인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세가 바뀝니다. 좋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네. 안 좋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아. 비트코인을 하면 신세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이제 생활의 활력이 되고 네. 그다음에 공부가 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바뀌어 있어요. 아. 10년이 지났더니 우리 잘 나가는 회사 친구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는데 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네. 예, 그럴 수 네가 말한 데 있죠. 샀어야 되는데 뭐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느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10년 금방입니다. 10년이면 뭐 엄청 올라가니까. 10년도 제가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네. 5년이면 승부 나요, 비트코인도. 근데 1년씩 보면 비트코인 재미가 없죠. 알트들은 재밌거든요. 1년씩 보면. 뭐 일주일만 봐도 재밌던데요. 일주일에 막 60% 100% 올라가 버리니까. 재미의 정의가 이제 대표명이 저하고 다른 건데. 아,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죠. 보니까 현타가 좀 오는 게 그렇죠. 너무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너무해요. 조금 관심 있게 보니까 아니 3일 만에 뭐 70% 오르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시총이 작은 것들도 아니고 그렇죠. 얘네들이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니까 이런 거 진짜 하면 사람들이 막 진짜 혹하겠다. 뭐 몇천 투자했다가 막 진짜 전 재산 넣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코인은 이 주식시장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시장의 룰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재도 매도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코인이 아주 우리가 이제 마지널하다 그러는데 가격이 결정하는 거는 소수의 매도인과 소수의 매수자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재적인 매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매도가 확 몰리죠.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매도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겠죠. 워낙 또 많이 오르니까 또 이제 뭐 수익을 또 이렇게 차익 실현하려고 막 던지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거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그게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그게 그 코인의 시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식간에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실현해야지 하는 게 네.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팔아서 다른 코인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도 막 그렇죠. 일어나고 해서 정신이 없더라. 이런 그래서 느낌이 빨리 들어요. 오르면 빨리 내려가는 건 뭐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왕 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비트코인 정도만 좀 접근을 해야지 알트 쪽으로 가면 이제 좀 쉽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신세가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확률도 많다. 알트를 접근하면. 저한테 권장하라면 당연히 비트코인만 하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트를 해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트를 하려면 거의 직업 수준으로 그 여러분이 선택한 코인을 공부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남의 의견이나 어떤 본인이 뭔가 꽂혔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혹하거든요. 근데 우리 루나 때 생각해 보면 루나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눈 뜨고 전부 기만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는 부분이 늘 있으니까 알트를 할 때는 진짜로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도 건강하게 해야지 비트코인 선물은 알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2배, 3배 막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그다음에 레버러지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예요, 알트랑.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 현물에 차곡차곡 돈을 넣으시면 기회 될 때마다 넣으시면 그렇다고 DCA라는 건 아닙니다. 뭐 30년 동안 넣어라 이런 거는 네, 네,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컴팩트하게 넣어서 또 컴팩트하게 넣고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를 막 그 작가님처럼 막 4년, 8년 막 이렇게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멘탈이 다 털리는 거죠. 웬만한 지금이 분들은. 그 시점이 아니에요. 만약에 5년 보실 분들은 작년에 사셨어야 돼요. 작년은 이미 벌써 지금도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한 네네네. 2배 이상 되죠. 그렇죠, 3배 정도 되죠. 3배 됐죠. 지금 그분들한테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냥 손을 묶어라. 손을 묶어라. 그냥 계속 들고 가라. 손을 묶어라. 네. 당신은 승자니까 네. 이미 승자니까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 손을 묶어라 그냥. 그런데 지금 들어오실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오실 분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컴팩트하게 넣고 트럼프가 발표하는 거 쭉 보고 그다음 분위기 보면서 어느 정도쯤 되면 이제 정리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빨리 빼라. 뺐다가 대기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 가격 반드시 온다. 다시 온다. 확 떨어지는 가격 반드시 오니까 그때 다시 넣으면 그래도 늘리잖아요. 비트코인. 그래놓고 이제 승자가 되면 네. 또 손을 묶어라. 승자의 느낌이 보통 한 2~3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200%, 300% 정도 벌면?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손실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작년에 사신 분들이 손실을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승자한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느긋하게. 네. 한 5년 기다린다 나는. 5년 정도. 차라리 사실 5년 기다려서 손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10배 갑니다. 5년 가면. 그러니까 이 코인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사실 예전에도 나오셔서 똑같이 하셨는데 그때는 또 사실 관심 없다가 또 이렇게 1억 3, 4천 가니까 또 관심이 엄청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적달한 시절에 2025년도에 모든 방송, 유튜브 출연을 중단 선언을 하고 은퇴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해갖고 2022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아, 같이 저 때문에 이제 물린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 몰린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라이브 키고 네. 그 위로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고생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 적당할 때 저도 이제 다시 26년, 7년쯤에 다시 하시고. 아니 뭐 이제는 이제 그만하려고 10년 이제는. 했고 예. 아, 그러시구나. 나는 뭐 비트코인을 보유하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 영상은 뭐 수백 개가 돌아다니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아. 제 영상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들으면 지식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예,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냥 제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온답니다. 술을 먹어야 잠이 오는데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 오늘 하루 자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제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오는데 제 목소리가 뭐 대표님처럼 좋지도 않고 저음도 아닌데 깽깽거리는데도 제 목소리를 들어야. 근데 그런 분들이 잠이 또 온다는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지금의 어떤 뭐 불장 이런 걸 또 겪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참았으니까 손을 묶었으니까 이제 지금 누리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8천에 물려갖고 네. 3천, 4천까지 한 1년 이상 고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은 뭐 어찌 생각하면은 뭐 이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럼요. 1년 고생. 이상을 고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거 좀 궁금한데 이더리움도 어쨌든 2등은 되는데 네. 이더리움은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뭐 잘 못 간다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알트의 중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라고 하기에는 몸집이 너무 크고 진중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수많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이더리움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더리움 자체보다는 이더리움이 생태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토큰 프로젝트가 생기고요. 그 트럼프가 머그샷 NFT도 이더리움 기반의 폴리곤이라는 데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고 가장 이 블록체인 속에서 가장 똑똑하고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은 역시 그래도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런 애착은 대단하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더리움이 우습다 이러면 좀 그분이 우스운 거고요. 기다리십시오. 좀. 근데 뭐 상대적으로 뭐 다른 코인들이 더 좋아서 뭐 이제 대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시는 분이 있길래.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기술로 정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블록체인은 속도와 용량이라는 그런 어떤 그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 이더리움도 너무 나온 지 오래됐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도 훨씬 빠르고 용량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만큼 검증된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많은 업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개발자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래도 지금 업계 표준에 가장 가깝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이 열리면 이더리움은 그냥 밀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코인들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쏠려오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좀 되는 하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적은 뭐 솔라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네. 이더리움의 적은 그 다른 데 있어요. 이더리움의 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나 구글이 플랫폼 코인을 만든다 그러면 이더리움만큼의 기술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기업 공동의 플랫폼 만든다. 그리고 네. 거기서 금융 메타를 결합해 갖고 뭔가 한다. 그럼 이더리움이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버리면 이더리움에서 하겠어요? 기업들이?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악몽입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해도 아마존이 진짜 만약에 코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긴 이미 생태계도 뭐 다 있고 그렇죠. 이제 딱 이제 화폐가 생긴 거니까 이제 그걸 쓰겠죠? 굳이 뭐 다른 걸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업형 블록체인들의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구글이 놀이터 만들면 거기에 MS가 안 놀고 MS가 만든 놀이터에 구글 안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중립적이니까 이더리움이 한 발씩 다 거치면서 이더리움이 결국은 표준을 먹는다. 이게 이더리안들의 야무진 꿈인데. 야무지다는 건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생각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렇게 또 경직되진 않아요.
뭔가 대안을 만들고 이 지난 10년 이상의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업들이 많은 걸 학습했을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지를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정부나 여론만 받쳐준다면 굉장히 성숙한 프로젝트 갑자기 기업 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다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싹 그게 정리되는 나오면. 거죠. 이더리움은 살까 말까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다 없어지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도에 제가 그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올 거라고 해서 네. 테헤란노에 직장을 그만두고 테헤란노 가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스마트폰이 아닌데 폰으로 메일 검색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납품도 하고 SK 그 당시에는 모바일 인터넷을 하려면 어디 가서 줄을 서는 거냐면 SK, KT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단에 위치하려고. 아, 지금 아무도 네. SKT, 그렇죠. KT에 가서 줄 안 쓰잖아요. 안 그냥 하죠. 어플 만들면 소비자들이 그렇습니다. 선택하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 전 세계적인 그 모바일 인터넷 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인터넷이 임박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뭐 이렇게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인식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이 다 나왔어요. 결국은 애플이 다 수렴해서 애플로 가면서 나머지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번 숲이 조성되다가 한번 이렇게 또 한번 확 바뀌거든요. 큰 나무들이 나오면서 그런 거를 한번 겪을 거예요. 이 세계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그냥 저의 그냥 추론으로 그냥 듣다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IT 기업들 좀 모아가지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서 나머지 정리하고 너 내 말 잘 들어라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바로 해서. 그거예요. 이렇게 우후죽순 막 생기는 프로젝트들은 그러니까 스마트 콘출액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되게 비도덕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네. 스마트 콘출액이라는 게 중간자가 없이 보험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어떤 것들이 시도가 됐었냐면 스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내렸지만 요인 암살, 요인 사망 보험 스마트 콘출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 생각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3세계 어떤 그런 뭐 상사가 갑자기 대통령 이런 나라랑 무역하는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독재자의 사망이 자기 사업에 굉장히 결정적이잖아요. 네. 해지하기 위해서 그 보험을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사들은 이런 걸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걸면 가서 죽여요. 그렇겠죠. 네. 이런 세상을 원하진 않잖아요, 대표님. 아무리 그렇죠. 스마트 콘치라도. 네, 네, 네. 그럼 이게 자정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거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도 걔를 못 잡아요. 걔는 그냥 프로그램을 올렸을 뿐이고 네. 이거 사용자들은 전 세계에서 그 베팅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무정부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런 시장을 만약에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죠. 그렇죠. 이러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자국 내 미국 기업들, IT 그렇죠. 기업들이 해라.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애들 다 죽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한 추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내년에 봅시다. 근데 이런 걸 빨리 한국의 리더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맥락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가적으로 이제 뭐 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일부러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때 유럽에서 폰이 팔리면 10대 중에 4대가 갤럭시였어요. 삼성 네, 갤럭시. 네, 네. 근데 점점 중국제한테 밀리죠. 그러니까 아이폰은 원래 가두리가 있으니까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가폰 공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폰을 그냥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 처음에 무료였잖아요. 네. 이 폰을 팔아갖고 폰에서 부가가치를 뽑는 것도 방법이지만 폰은 하나의 단말기예요. 네. 사람들이 내 폰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엄청난 부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폰은 그냥 줘야 돼요. 이건 그냥 플랫폼처럼 그냥 주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살면 생태계는 이제 귀속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네. 우리는 콘텐츠는 만들어서 K 콘텐츠를 네.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한 번도 플랫폼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플랫폼이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싸이월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플랫폼은 정말로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가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죠. 단말기를 진짜로 기계로 본 거예요, 한국은.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대로 거꾸로 그러면 한국이 오히려 이런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 돼가지고 우리 뭐 자국 내 어떤 뭐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생태계를 뭐 기업이 만든다든지 뭐 삼성이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럼 파급력이 장난 아니죠. 그렇게 해서 파급력이.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하면 그렇죠.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지금 고사하고 세금 때릴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도 이게 아주 단순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뭐 600만, 700만이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해도 그 중에 5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니까 네. 그한테 세금 때리면 나머지가 다 박수 칠 거다. 뭐 맞아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그렇게 또 세상이 단순하지 않죠. 자기가 다 그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되면 또 정부가 뜯어간대. 아니 물론 소득인데 세금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크립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관료들이 박수 안 쳐줬잖아요. 그렇죠. 뭐 항상 무슨 난 하면서 뭐 항상 뭐 이렇게 조롱하고 빠졌는데. 억제하다가 이제 돈 버니까 세금 내라고 이런 맥락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부동산 너무 잘 아시겠지만 MZ들은 부동산 따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게 코인으로 한번 추월해 보겠다는데 이걸 또 막아 이렇게 이제 맥락에서 읽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지금 이거 과세 유예를 안 하고 한다는 거에는 이거를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각의 전환을 하고 있는 건 투자자 보호도 좋지 그러나 신규 산업이야. 이걸 육성해야 돼. 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에서는 신규 산업이니 전략 산업이라는 개념은 없고 이거를 여태까지 사람들이 투자 못하게 좀 억제했어야 되는데 돈 버는 애들이 생겼네? 너희는 세금 내.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생태계 구성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일종의 뭐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고 뭐 그냥 뭐 돈 안 벌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돈 벌 땐 따박따박 내라. 약간 이런 정도로만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마라. 뭐 하지 말고 이런 그냥 접근이지. 열심히 살아라. 뭐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 어찌 보면 좋은 생태계 구성으로 이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죠. 또 놓칠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도 지금 뭐 코인 시장이 또 뜨거운 것도 있잖아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맨날 뭐 도지코인 얘기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제 뭐 그 정부 효율화 기구도 뭐 도지라고 이제 약자로 만든다고 그런 걸로 보면은 왜 이렇게 도지에 진심인 건지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이분은 도대체 도지랑 무슨 상관인 건가? 도지의 어떤 부분이 이분한테 네. 꽂힌 것 같아요. 그냥 꽂힌 거예요? 예, 도지는 원래 제가 이제 비트코인 활동을 10년 전에 할 때 워낙에 한국에 비트코인 커뮤니티 적을 때도 도지 커뮤니티가 있긴 있었어요. 와갖고 막 그 도지 홍보하시는 분들이 우리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도지는 착한 코인이라는 거예요. 왜 착해? 그랬더니 도지는 가격이 안 올라간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약간 디플레이션 화폐를 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도지는 계속 찍어내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지. 네. 그 착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쉽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팁으로도 주고 누가 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네. 뭐 그런다는 거예요. 네. 사고 싶어요 그런 코인? 안 사고 싶죠. 그래서 안 샀어요. 근데 이게 막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일론 네, 머스크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약간 장난기? 그러니까 도지는 약간 농담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뭐 지식이 충만하거나 뭐 진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네, 보면. 네. 약간 좀 어리숙한 분들이 뭐 착한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해서 그냥 재미삼아 말 그대로 약간 그렇죠. 예.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론 머스크하고 이게 맞았나 봐요. 근데 진심이긴 진심이에요. 그 정부 부처 이름도 도지고. 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를 약간 뭐 밈처럼 말 그대로 그냥 그 이미지를 자기가 차용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무슨 도지코인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건지 그거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도지 전문가는 아니래 가지고 도지 코인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잘 몰라요. 근데 도지가 기술적으로 특별한 건 아니고 스마트 콘트랙 같은 건 못 하고 그냥 페이먼트고 라이트 코인이라 오래된 코인이 있거든요. 비트코인만큼 오래된 코인이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을 소스 코드를 이제 모방해 갖고 만들어진 게 라이트 코인인데 그 기반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 착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서 아식 칩 만들지 말고 GPU로다가 그냥 채굴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착한 코드, 착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채굴하고.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너도 가져라, 뭐 너도 가져라, 뭐 팁도 줄게, 뭐 이렇게. 네. 그러면 발행 양도 그냥 계속 나오고. 네, 가량도 나오고. 예. 그러면은 사실상 가격이 오를 이유는 없는 거네요. 사실상 어떤 뭐 투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량은 계속 무한히 늘어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데 네. 그 근데 세상은 그냥 사람이 그- 사랑하게 됐네요. 그렇죠. 세상이 좀 합리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건가? 아. 밈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믿을 만한 밈인 거죠. 아 그래요. 확실히 밈을 구성했으니까. 다른 밈 코인이라는 것들도 다 그냥 비슷한 기능인 거죠. 막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기능이 없는 아니라 이제 거고 막. 도지가 강아지였잖아요. 그래서 네. 또 강아지, 뭐 시바, 시바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개구리, 뭐. 근데 문어나. 얘네들이 왜 오르는 건지가 모르겠어요. 그럼 왜 오르는 건지. 도지를 봤으니까 이제 기대감 아닐까요? 그냥 이거는 그러면 철저히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철저히 투기 심리로 가는 거네요.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언젠가 올라서 팔겠다. 그렇죠. 어떤 기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분들도 이게 꼭 오른다기보다는 그런 걸 여러 개 해놓고 그중에 뭐 하나 터져라. 하나만 터져라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밈 코인을 약간 그냥 복권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그냥 어디 하나 이렇게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복권처럼 사놓으면 뭐가 하나 터지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0년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그 문화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맥시들하고 이더리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으르렁대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진지해요. 그리고 되게 학술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튤립이라고 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되게 공부 많이 합니다. 이더리움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다들 막 뭔가 뭔가를 있다고 하죠. 생각하면 네. 깊이 파는데
밈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이론가가 없다. 그냥 뭐 가격이나 불러주지. 네. 뭐 도찌의 이론가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비트코인 이론가는 전 세계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딱히 뭘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아니면 뭐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 사고 내려가니까 팔고. 약간 이게 밈코인은 약간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조롱일 수도 있어요. 니네가 그렇게 진지하고 학술적이지만 네. 니네가 한 게 뭐냐? 차라리 우리가 너무 담백하지 않냐? 그냥 우리는 가격을 펌핑 안 하고 나온 거야. 네. 먼저 펌핑하면 이기는 거고 네. 뒤에 잡으면 지는 거야. 얼마나 담백해. 오히려 뭐 니네도 우리랑 똑같은 건데 뭐 니네는 뭐 내러티브만 잔뜩 있고 니네가 뭐 사실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조롱이 좀 있죠. 어차피 우리나 너네나 기능 똑같이 없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니네 우리는- 말만 많고 사실 인류에 기여하는 거 없다. 니네도 펌핑 앤 덤핑이다. 네. 그러면 밈코인하고 알트코인은 또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게 소속돼 있다고 그냥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면 다 밈으로 부르는 거고요. 예, 밈 중에서도 이제 기술을 지향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한다 그러면 스마트 콘트랙이 어쩌고 금융이 어쩌고 막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근데 네. 밈코인에서는 그런 얘기 안 그런 하고 얘기가 뭐 없으니까. 강아지 얘기하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쁘다고 그렇죠.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좋아하고 또 이쁜 거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논할 수 있는 영역도 없고 네. 제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참, 이쪽도 참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한 2배, 3배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불안해하고 안 하시고 오히려 이제 초입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알트코인의 어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지금의 수준은 불장의 수준을 봤을 때 초기인가요? 요새 조금 이제 불장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불장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건가요? 아까 사람들이 아니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중반부까지 온 건가요? 아니요, 초입인 것 같아요. 초입이에요. 올해 1월달, 2월달에는 불장 느낌이 전혀 안 났어요. 그 가격은 막 1억을 돌파하고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실제로 막 길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막 그렇죠. 코인에 관심을 갖거나 네.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도 이거 인간 그거 지표 되게 중요하시다고 했는데. 그들만의 세계지. 근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제 누구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전혀 아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하는 말 얘기 네, 네. 시작을 하나 봐요. 그러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불장으로 가는 신호고 한편으로 되게 위험해지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불장 신호라고 왔다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90분짜리 축구 경기면은 한 대충 몇 분 정도의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되게 안타깝지만 이 시즌을 하나의 축구 경기를 보면 작년에 제가 나왔을 때가 이미 전반 시작하고 나서 한참 지났던 거죠. 2023년도 1월부터 시작한 불장입니다. 많이 왔잖아요. 네, 2년이 네. 지난 거예요. 네, 2년 네. 동안 그래프 보십시오. 겁나게 올라왔습니다. 네, 맞아요. 쉬지 않고 네. 몇 번 조정하고 여기서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빠르고 굵게 확 그리고 불꽃놀이가 꺼집니다. 네. 네. 이 알트는 근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데. 네, 알트는 그러면 얘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를 보는 거예요? 짧죠. 정말 짧아요. 한 6개월 동안 막 정신 없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막 멤버 체인지 해가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을 뭐 굳이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오른 거 찾고 있겠네요. 안 오른 아직 거 아직 찾죠. 안 튀어 올라간 안 오른 거를 거죠. 결국에 오니까. 네. 근데 반대로 지금 막 튀어 올라간 것들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순환매 당할 수도 있고. 2만 개인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이쪽 판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뭔가 이 따져서 뭘 계산해 보려고 해도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쪽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시총의 한 50에서 60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개. 그래 결국은 비트코인은 흡수가 되고요, 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 코인을 하나의 거대한 주식 시장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그 지수 펀드다. 비트코인이 좋으면 다 좋고 네. 비트코인이 망가지면 예외 없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만 해도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도 최근에 이제 이거에 관심이 생기셨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봐야 10% 15% 먹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알트는 이제 초입이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서 뭐 100에나 200% 먹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알트로 아예 가시더라고요.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알트들의 또 그 지수 펀드가 또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이라도 사면 좋은데 그거는 또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니까 이왕하는 거 다른 걸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지를 만나겠네요. 어느 순간에 그 뭔가 이렇게 찾는데 그 옆에 있는 게 오르죠. 자기가 저걸 선택하게. 샀어야 됐는데 하다가 그렇죠. 따라 탔다가 또 빠지고 그렇죠. 막 난리를 치는. 그렇구나.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사는 거는 나쁜
그런 건 아닐까요? 지금도 뭐 어쨌든 그 트럼프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만큼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도 초입이에요. 초입이에요. 막판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중급 코스로 쭉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한 후반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고급 코스로 가는 거죠. 네. 쫙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네. 다 취하죠. 마약 같아요. 붕 뜹니다. 저도 붕 뜹니다. 아. 근데 오래 안 가죠. 저도 이거 예전에 이제 작가님하고도 인터뷰도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광기에 빠졌을까? 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순식간에 뭐 3천만 원으로 막 4억, 5억 되는 분들이 막 계속 나타나고 그 돈을 또 옆으로 넣는데 갑자기 20억, 30억이 되는 분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광기에 안 빠질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사라고 하니 네. 참 사람들이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이런 얘기들이.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알튼 현상이다. 야, 그러면 이런 거는 결국에 그 잠깐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뭐 돈이 몰렸다가 결국에 차익 실현으로 싹 빠져나가고 네.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반복돼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우상향하고 알트코인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타나는 거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속 편하죠. 네. 근데 비트코인도 속이 완전히 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은 참 속 편한 시즌으로 들어간 거죠. 그 대신 이제 저처럼 고생은 안 하는 대신에 저처럼 많은 배수를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그냥 쉽게 안 올려줄 거예요. 이번에 장난을 올라가더라도. 치면서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ETF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관들도 자기들 돈을 벌어야 될 텐데 한 번씩 쭉 빼고 그렇죠. 또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건 하겠죠. 나무를 흔들 거예요. 나무를 흔들어서 안 떨어져 이러다 안 분위기 안 떨어져. 좋게 한번 하고. 그리고 죽고 또 나무 흔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기관들과의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어떻게 이제 대응 전략이 나올지 저도 흥미롭고요. 저는 뭐 원래 그냥 기다리지 않은 주의자니까. 네. 그러면은 이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7에서 9월 정도쯤이 이제 고점이었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그때부터 한 80% 빠진다고 하셨었나요? 8, 90% 비트코인은 그 정도 빠지진 않아요. 비트코인 60% 정도, 60% 정도. 60%인데 많이 올랐을 때는 80% 이상 빠졌고요. 빠지고. 요번엔 많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불장 때 7배였거든요. 네. 그리고 한 70% 빠졌으니까 지금은 7배 안 봅니다. 한 2.5배나 3배 보고 빠지면은 뭐 한 40%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화려하면 그만큼 겨울이 길고요. 네. 깊고 조금 덜 이제 질량이 커지니까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어요. 이 파도가. 그러면 단순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로 보면 지금 가격대에 사도 막 15% 20% 손해 보는 게 맥시멈일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가격대로 이제 올라갔다 만에 빠지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전히 살 수도 있을 만한 가격대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네요. 지금 가격대가 괜찮죠.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엊그저께 조정하고 나온 가격대니까 괜찮죠. 그러면 뭐 다음번 겨울이 오더라도 그러면 한 1억 언저리에서는 버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만만하지 않아서요. 만약에 트럼프 요소가 없이 이게 평범하다면 다시 이 가격 와요. 2년 안에 2억까지 갔던 게 다시 1억이 깨집니다. 네네. 황당하게도 그때 이제 통찰력 있는 분들은 또 사고. 2억에 팔았다가 이제 2배로 확 늘릴 수 있는데 네. 그거 진짜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오는 거는 이제 뭐 확률상 되게 높아요. 근데 되게 짧죠. 굉장히 그 저점을 짧게 찍고 다시 다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근데 여기까지 떨어져 할 정도로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10만 달러 넘어서 14만 가고 그러면 네. 야 10만 달러 돌파했다고 할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9만 달러 보실 겁니다. 뭐 다시 또 빠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태운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가더라도 이 반감기라는 건 이제 또 4년 뒤에 또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진짜 뭔가 바뀐다고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이 마지막 반감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톡 플로우의 모델에 의하면 지금도 채굴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체. 네네네. 그래서 채굴량이 많았을 때 수도꼭지에서 물이 많이 쏟아졌을 때 그 양이 반으로 줄면 욕조 안에 있는 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 이미 똑똑똑 떨어지는데 네. 똑똑똑 떨어지는 게 똑똑 떨어진다 그래서 욕조에 이미 이만큼 차 있는 게 다 변한다? 이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이번이 마지막 반감기라면 앞으로는 뭐 반감기의 영향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안 그냥 받죠. 예. 이제 시장이 흘러가던 오히려, 대로. 오히려 다른 이슈들, 그래서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뭐 기업들의 이슈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청년분들한테는 뭐 되게 좋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딱 지금 직전이니까 상승의 어떤 뭐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같이 해야 되긴 하겠네요. 이
이게 사람이요. 사회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고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 이런 거잖아요. 2023년도 시장은 투자를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가시적인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잘하면 한 달 안에 성과를 내거든요. 그러면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오류에 빠졌는데 나 천재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드디어 재능을 찾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망하는 길로 가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트랑 막 이런 데로 막 다 가 계시고 어느 순간 뭐 선물하고 막 레버리지 쓰고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잘 온 기회를 살려가지고 좀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무비 그거 상장하셨어요? 네, 엘뱅크의 월요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야, 아니 이게 원래는 이제 상장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면서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상장이 되신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내가 안 팔고 네. 안 갖고 상장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상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상장을 굳이 애써서 안 한다라기보다는 상장을 이제 워낙에 알트코인들이 그거를 목표로 깃발을 걸고 사람들 모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 상장 안 할 거니까 기대하지 말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재밌고 멀리 갈 분들만 좀 와서 코어를 네.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한번 고가를 찍었더니 공격이 들어오는데 네. 저희 P2P 거래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P2P 거래소가 이제 어떤 위법적인 요소 때문에 무너지면 저희 생태계나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거라는 기대감 갖고 민원 넣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금융위. 그때 마음을 바꿨죠. 아,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우리 P2P 거래소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작업을 해갖고 드디어 이제 상장이 된 거죠. 아, 그럼 이제 엘뱅크에 가면은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게 이제 되는 거네요. 네, 물동량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엘뱅크라는 그 플레이스토어나 그 네. 앱스토어에 엘뱅크 앱이 있고요. 거기가 우리나라 빗썸하고 트래블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썸에서 테더를 사셔가지고 USDT 스테이블코인 사서 보내서 우리 모빅을 사실 수 있고요. 모빅 인출도 되고 네. 다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합법적인 거래소고 큰 거래소고요. 네. 야구로 치면 미국 야구로 치면 트리플 A 정도 됩니다. 아, 트리플 A 정도 돼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규모가 경력을 있네요. 쌓아서 이제 바이낸스나 바이빗이나 이제 메이저리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가려고 이제 네.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상장하신 김에 메이저리그로 간다. 예, 메이저리그를 먼저 가고 국내 리그는 나중에 들어오겠다. 그런 어떤 계획도 있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모빅도 이제 상장이 됐다. 예전에는 이제 뭐 서로 막 이제 주고받고 뭐 그렇죠. 이런 걸 종이 하셨어서. 형태로 막 주고받고 네. 이런 게 아직도 우리 비트모빅의 문화고요. 네. 그 회관이 전국에 한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차도 마시고 코인 얘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우리 비트모빅이 비트코인에 사드포크한 거기 때문에 네. 비트모빅을 보내고 주고받는 P2P 거래를 하면 비트코인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전부 거래소로 하니까 실제로 P2P나 블록체인 개념 없이 하는 거거든요. 네. 개인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비트코인을 사도. 네. 근데 우리는 종이로 하니까 개인키가 뭔지를 다 알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유사시에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자기가 가지고 외국은 나간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배우면 늦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도록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P2P 거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훈련 코스였는데 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상장을 하게 돼서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이 야성을 또 잃어버리죠. 예전에 뭐 호주에서 막 갑자기 그렇죠. 주식 뭐 이런 네. 걸 이제는 안 하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는 시장이 커서 아, 이제는 그런 걸 하면 이제 상장했으니까. 기존 홀더들이 용서를 안 하죠. 왜냐면 공짜로 주게 되면 이제 가격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뭔가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리그에 이제 편입이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처럼 이제 운영을 하신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뭔가 우리만의 내러티브를 갖고 다른 알트하고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뭐 이런 계획도 얘기해야 되고 네. 커뮤니티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아, 앞으로 바쁘시겠네요. 여태까지 너무 바빴고요. 앞으로 더 바빠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불장이니까 요즘에 뭐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 뭐 코인 사고 막 이런 분들 많으신데 약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오태민 작가님 모시고 코인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뜨겁고 뭐 어떤 지금 지점에 도달해서 지나가고 있는지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꼭 이런 얘기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